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중국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정부가 500조 지원하는 이 기업 5배 상승 전 쓸어 담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몇 배 상승합니다, 몇 배 올라갑니다, 인생 역전 가능해요, 뭐 떼돈 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못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늘 말했지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만 소개시켜드린다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같은 경우도 몇 개만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초 1월 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텔레필드 사야 된다, 10배 이상 대박 날 거다 라고 했는데, 텔레필드가 지금 이제 1월부터 해가지고 움직임 가져주면서 2,000원 대비 몇 배, 지금 약 4배에서 5배,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승, 우상향 향해 가고 있는 게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필드가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장 또 급등했던 종목 중에 다보링크라고 있죠. 목표가도 3,000원, 분명히 언제? 올해 초 1월입니다. 분명하게 바이브 컴퍼니 역시도 110% 수익을 드렸고, 그 이후에 상한가 종목으로서 다보링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으면서 인생 역전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보면은 다보링크가 얼마? 자, 1월달 이 가격이죠. 약 1,000원 대비, 800원 대비해서 2,960원, 지금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1,000에서 2,000만 샀다 하더라도 거의 6,000에서 8,000을 벌 수 있었던 건데, 충분히 인생 역전? 뭐 어렵다 하더라도 나의 투자금에 따라서 가능도 했다 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다보링크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소룩스라는 종목 최근에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올해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소룩스가 어떻게 되고 있다. 자, 4월 달 이후 지금 약 6,000원대 있던 게 지금 6배 정도 상승하는 것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재료는 좀 다르긴 했어요. 근데 늘 말하지만 저는 재료를 보고 나서 이 재료로 안 가더라도, 오늘도 그렇습니다. 폐렴 관련되어 있는 재료로 안 가더라도 추가적인 상방 모멘텀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차트를 보고 선정을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DR텍이라는 종목도 과거 윤석열 현 대통령과 이재명 지금 이 대표 관련 복합 모멘텀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게 작년이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여기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00원 대비해서 지금 약 7배 정도 상승하는 것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예요? 우한 폐렴, 이제 중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또 폐렴 관련해가지고 또 분명하게 반사익을 받아서 이걸로 못 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앞으로 꾸준하게 5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멘텀의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폐렴 관련되어 있는 이거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지금 제가 뭐 최근에 뭐 독감도 걸리고 최근에도 감기가 계속 들면서 폐렴이 진짜 요즘 같지 않네라는 생각이, 예전 같지 않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국내 발생 같은 경우도 3주 새에 약 1.6배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폐렴 확산에 중국 경계령 선포하고 마스크 해열제 비축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진짜로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와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웬만하면 제가 폐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야기 뉴스 안 하려고 했는데, 이 폐렴 지금 최근에 지속 확산되는 게 진짜 과거 코로나 초기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 폐렴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경계령 선포 이슈가 나오는 거지, 맨 처음에 폐렴이 증가했을 때 10월달 마이코플라스마라 해가지고 폐렴 확산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증 질환자가 적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고 했어요. 걱정할 필요가. 근데 지금은 뭐예요? 경계령을 선포할 만큼 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의 코로나와 얼마나 흡사한가를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자, 과거의 코로나를 볼게요. 우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봅시다. 자, 보면은 맨 처음에 19년도 11월 달에 이 당시엔 코로나라는 명칭도 없었어요. 이제 흑사병 공포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뭡니까? 호흡기로도 전염되는 폐렴병 흑사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하냐? 환자 발생을 열흘간 숨겼습니다. 어디에서요? 중국에서요. 그러더니 처음에 흑사병 공포라고 하다가 점점 뭐가 되었느냐? 자, 2019년도 12월 한 달 만에 뭐가 됩니까?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집단 발병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자, 집단 발명했더니 그 다음에 봤더니, 자, 중국이 또 아까처럼 얘기하죠. 원인 불명 폐렴이 사스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폐렴이라고 하는 과거에 사스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사스 정도는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별로 큰 거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사실상의 우리나라라든지 전 세계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뭐가 돼요?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2020년도 1월이 되니까 국내 첫 증상 환자가 나타나면서 본인이 우한 다녀왔다라고 밝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폐렴이, 중국의 폐렴이 우리가 아는 뭐가 됩니까? 코로나로서 이제 정식 명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가 돼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뭐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우한 폐렴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폐렴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뭐다? 문제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 확산되면서 증시 1억 다이렉트로 이거 기억나시죠? 이때 주식 하셨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정말로 최악의 시장, 최악의 시장. 최악의 시장이고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이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폐렴이 중국발 폐렴이 과거 뭐와 비슷하다? 코로나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분명히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뭐가 돼요? 알고 보니까 독점이네. 항생제 내성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 폐렴이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너무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한다? 무시해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뭐 해봤니까? 주식쟁이들은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도 전쟁이 났네? 전 세계 어떻게 불쌍한 저 나라 주민들, 국민들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전쟁이 났네? 바로 방산주 찍어서 돈 벌어야지. 이게 우리 주식쟁이들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폐렴이 조금 더 확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폐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사야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상의 이 모멘텀의 수혜주를 무엇을 사야 될지 몰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코로나와 굉장히 흡사하다 했죠. 그럼 코로나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움직였던 것들 그대로 뭐예요? 패턴을 따라가면 돼요. 자, 보시면은 코로나발 모멘텀으로 맨 처음에 뭐가 터지느냐? 자,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서 코로나라고 명칭이 나오기 전에 뭐 한다? 1월 달에 마스크 품귀 현상. 이거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안 걸리려면은. 그래서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합니까? 마스크 관련주가 맨 처음에 급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야, 이게 마스크만 가지고 안 되더라. 이제 손으로도 전파가 되고 세균이 이 손으로도 전파가 되니까 손을 계속해서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한다? 그 다음에 1월 29일에 손 소독제가 이제 품귀 현상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스크 관련 수혜주들이 맨 처음에 뭡니까? 치고 가죠. 그 다음에 손 소독제가 뭐예요? 소독제? 후발주로 치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뭐가 됩니까? 갑자기 야 이거 전염성 너무 크다. 안 된다 해서 뭐까지 넘어가요? 재택근무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재택근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이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움직여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안 마주치려고 하니까 비대면 배송.
배달이라든지 배송이 많아진다고 하면서 이 택배라든지 배달 관련해서 뭐 플라스틱 용기 뭐 이런 관련 수혜주들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도 패턴이 비슷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치료제랑 백신 개발, 이거 여기 관련해서 모멘텀이 움직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다 했어요? 지금 벌써 경계령 선포 내리고 마스크 해열제 비축하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스타트는 뭐로 봐야 돼? 스타트는 마스크로 봐야 돼. 마스크. 그리고 이 폐렴이 확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마스크에서 끝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봐야 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또 손세정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비대면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던 재택근무 아니면 뭐예요? 뭐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확산이 안 되면은 얘네가 뭐 한다? 안 올라갑니다. 그냥 마스크만 잠시 끼를 보여줬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실상에 뭘 봐야 되느냐? 마스크만 보면 돼.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마스크만 보고 그 다음에 폐렴이 정말 점차 확산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앞서 드렸던 모멘텀의 수혜주들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마스크 해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어 하겠는데 이게 코로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50 같은 경우가 자, 마스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이때부터 확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몇 배? 약 5배가 올라가요. 3,000원대 있던 종목이 14,350원, 약 15,000원까지 약 5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마스크라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50 등 이런 마스크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딱 하나의 문제가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 마스크가 올라가기 전까지 뭐해요? 이 폐렴이 또 죽어버리면요. 사실상에 마스크 관련 종목들 지금 단기적인 뭐 10%, 20%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스크 관련주를 사는 것도 리스크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드는 게 뭐냐. 마스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면서도 마스크가 아니어도 올라갈 수 있는, 아까 뭐라 했어요? 맨 처음에 DR텍이라는 종목이 제가 분명하게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는 정부 정책 대선이라는 모멘텀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어쨌든 차트가 이쁘기 때문에 들고 가도 괜찮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으로 못 갔지만 지금 결국에 몇 배 갔어요? 뭐 4배, 5배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스크로 못 간다 하더라도 차트가 이쁘고 다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뭐냐고 하면은 모나리자라는 종목입니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주가 오늘 최근에도 이제 급등하죠. 오늘도 뭐 때문에 중국이 마스크 비축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마스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스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면 이 모나리자 어떻게 된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모나리자가 지금 못 움직인다 하더라도 괜찮은 게 뭐냐? 우리 다가오는 내년 뭐 있어요? 총선이죠, 총선. 총선 있으면 또 뭐로 움직여요? 정부 정책 수혜주로 움직여요, 정부 정책. 근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이거든요, 지금 저출산. 근데 보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출산 같은 경우가 뭐예요? 17년간 500조를 투입했대요. 근데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33조 7절 투입했는데 지금 0.7명 깨지고 0.6명대로 추락했답니다. 이제 이게 더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저출산은 지금 500조를 뭐 투입을 했으면은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 탁상공정이란 결국에 그냥 돈으로 찍어 누릅니다. 계속. 이 500조 갖고 안 돼? 그러면은 600조 쓸게. 안 돼? 700조 쓸게. 이게 사실 탁상공이 참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맨날 말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맨날 뭐 할게 돈만 계속 늘려요. 돈만.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더 심해진다고 하면은 600조, 700조 그 이상 투자하기도 하겠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우리가 총선 다가오면 뭐 한다? 이 저출산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모멘텀 같은 경우도 보면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슈퍼 예산 저출산 고령화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였고요.
실질적으로 모나리자가 보면 아시겠지만 뭐가 있어요? 모나리자의 데이데이 비주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비주얼 35기 모집이 누가 봐도 뭡니까? 프리미엄 유아 브랜드, 모나리자의 유아 브랜드죠. 그래서 유아 브랜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모나리자가 지금 월봉상 본다 하더라도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바닥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상방 기대가 나와주는 자리예요. 그리고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최근에 지켜줘야 될 자리 못 지키고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저항 맞다가 최근 다시 재돌파 나오죠. 그럼 이 240 장기 평대까지 뚫어내면은 강한 상방 시세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뭐다? 모나리자라는 종목 소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소개들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앞에 보여드렸던 종목 딱 이번 연도 초에 소개해드렸지만 3배, 4배, 5배, 10배 막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는 이거 싫어요. 나는 빠른 단타 원해요 하신 분들 뭐 하면 된다?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럼 100% 무료 매수매도 사인을 드리는 이 링크 카톡방 같은 이 창이 하나 나옵니다. 텔레그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오늘은 사실 수익을 못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는 뭐다? 100% 무료로 이렇게 수익을 다 드렸습니다. 100% 무료였고요. 지금까지 몇 개? 239개의 종목을 매매하면서 100% 무료로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뭐 하시면 좋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그냥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